안녕하세요. 심희만씨입니다. 오늘은 뭐가 궁금해가지고 이 칠판을 동원했을까요, 비디님? 우리 저번에 비방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기로 했었잖아요. 네. 일반 사람들이 그 소금 딴지를 뭐 집에 놓으면은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돈이 들고 그것도 뭐 잘못된 말은 아닌데 이 소금단지로 인해서 돈이 불리는 게 아니고 소금단지를 놓으라는 위치가 현관문이 있으면 현관문 요 밑에 쪽에 놓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신발장 쪽에 놓으라고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들은 거 있어요? 현관문 구석. 신발장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 현관문이 있잖아요. 근데 운이 들어오려면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 쪽에가 깨끗해야 되잖아. 근데 문 쪽에가 더러우면 이 운이 튕겨져 나가겠죠. 그런데 소금은 제가 뭐라 했어요? 부정을 내쫓는 용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맑히는 거야. 이 문 쪽에 부정이 너무 많아버리면 내가 만약에 뭐 금전도 들어와야 되고 내가 재수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 부정이 너무 많아버리면 얘를 막아. 그래서 소금 단지를 놔뒀을 때 얘가 이 부정을 먹어주는 거예요, 대신. 그럼 일시적으로 이 문 밖에가 이 소금 단지로 인해 가지고 맑아질 거 아니야. 기존에 있던 운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소금단지를 해놓고 여기 이거 소금단지 냅두면 좋대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소금단지를 계속 냅두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소금은 부정을 먹었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갈아줘야 돼. 버려야 돼. 그래서 부정을 얘가 먹었으니까 얘를 담아놓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냅둬버리면 집에 부정을 모시고 있는 거랑 똑같아. 부정을 먹었는 소금을 밖에 내다 버려야 됩니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요리해 먹으면? 보통 못 먹게 하죠. 더러우니까.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막 대수대명하는 닭 같은 거. 그거 우리 닭 잡아서 삼계탕 끓여 먹지 않잖아요. 내다 버리든지 태우든지 소각시키잖아. 그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부정을 먹었는 소금은 내다 버린다. 자, 그리고 이 소금을 내다 버렸을 때 단지가 빈 단지가 되잖아요. 빈 단지가 되면 이거는 치워야 돼. 여기 또 단지 안에를 비워놓게 되면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또 뭐가 앉을지도 몰라. 다음 달이나 뭐 조금 더 안 좋을 때까지 그때까지 소금단지를 안 할란다 하면 얘를 치워줘야 돼. 그게 아니면 3일에 한 번이든 길어봐야 7일이거든요. 원래는 하루에서 3일 정도면 소금을 계속 갈아줘야 됩니다. 늦더라도 한 달에는 한 번은 꼭 갈아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집에 운이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으면 또 하나의 여기서 비방 또 추가적으로 할 거. 소금 단지가 보통 도자기나 유리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소금을 막 깔아놓고 얘가 부정을 먹였어. 여기다가 유리 그냥 내버리면 안 되니까 알아서들 뭐 종이 싸든지 하시고 검은 봉지에 이걸 싸. 소금 그대로 안 뺀 상태에서 요 상태 그대로. 그거를 야밤에 이제 대낮에 할 수 없잖아. 비방. 남들이 보면 좀 흉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밖에 나가. 그래서 뭐 어디 전봇대 있는 자리나 있죠. 이런 자리나 아니면은 큰 사거리나 삼거리 있는 데 있죠. 그런 데 가셔가지고 이거를 엄청 세게 던져. 그러면은 이 소금단지가 안에서 깨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온갖 쌍욕을 하시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집으로 귀가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정을 깰 수 있는 가장 좋은 비방이다. 욕을 할 때는 패드립 같은 것도 괜찮나요?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선생님, 깨버린 거는 챙겨서 와야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손 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거를 모아가지고 얘를 버린 거잖아요. 온갖 안 좋은 운을 깨서 내버린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다시 손을 대서는 안 돼요. 다시 도로 가져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종량제 봉투에 네. 싸서 던져서 깨가지고 이제 네. 나는 손을 대면 안 되니까 거기로 이제 돌아서서 왔어요. 근데 그거를 환경미화원이나 누가 주워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내 애군이 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 버리잖아. 집으로 가져가는 일은 없잖아요. 아, 그쵸. 버려놓고 이거를 내가 쓰레기 처리 똑바로 다시 해야겠다 하고 도로 가져와서 집으로 가져와 버리면 이 사고라, 사고. 애군을 도로 다 깨부셨는데 이걸 집으로 쳐 가져오는 기라. 그럼 이 집에 옳겠냐고. 그리고 비방은 비방일 뿐. 다 없앨 수는 없어요. 일시적으로 잠시 아까 숨만 트인다 요 정도. 돈이 들어온다 이런 것도 뭐냐면 제가 아까 운은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해운년 자체에 문서운 있고 금전운이 있는 해운년이야. 근데 이상하게 될 듯 말 듯 하면서 안 풀려. 그럼 이런 경우가 잘 먹혀, 이 비방이. 원래 내가 운이 있는데 부정으로 인해서 문전이 막힌 거라서 이 비방이 먹히는 거라고. 근데 하필이면 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우리 집에 뭐 상이 났던 아니면 초상집에 갔다 와서 뭐 애군이 꼈어. 문이 더러워졌어. 문간이.
그래서 운을 못 받는 경우는 이 부정을 치워주면 얘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운이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와질 거 아니야. 그래서 금전이 생기든지 재수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이 소금단지 하나로도 금전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금전 운은 나한테 원래 있었던 건데 부정을 내면서 얘가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거다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집에 막 귀신이 소굴이라 그러면 이 소금단지 안에 귀신들이 막 앉아. 그래서 깨부시는 게 좋아요. 뭐 돈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했어 이런 거는 사실 이 소금단지로 인해서 돈이 막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지. 원초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소금단지를 활용한 비번법. 현관 밑이나 신발장 안에 아니면 신발장 밑에 구석진 공간 있죠. 거기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금단지 안에 있는 소금은 1일에서 3일 사이로 갈아줘야 됩니다. 이래야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몇 달 며칠을 1년 내도록 모시는 거는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부정을 내가 함께 모시고 그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과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해됐나요? 소금 단지 안에 들어가는 소금은 어떤 종류여야 돼요? 굵은 소금이요. 가루 소금 안 돼요. 맛소금 안 돼요. 그냥 폴폴 날아가요. 그 사람한테 다이기도 전에 공기 중에 날아가 버려. 옛날에는 이제 다 주택 생활을 할 때는 대문 칸에다가 여기 밖에다 냅뒀어. 소금 단지를. 그래서 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부정이 많다 하면 바로 여기서 소금 꺼내가지고 바로 때려버렸어.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아파트니까 이렇게 다 할 수 없잖아. 아파트 복도에다가 이 소금 천지를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갈아주라 이 말이지. 그럼 요즘에는 또 장례식장 갔다 왔을 때 비방이 따로 있을까요? 요즘은 보는 눈들이 많고 많이 인색해졌잖아요. 무속에 대해서. 그러면은 대놓고 하기가 조금 그렇잖아. 그래서 조용히 할 수 있는 비방. 집에서 일회용 장갑 있죠. 자, 여기 손가락을 잘라. 여기 손가락 잘라요. 그래서 여기 안에 굵은 소금을 준비합니다. 굵은 고춧가루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섞어. 여기 안에다가 담아. 얘를 실로 묶어. 그러면 이렇게 물고기 모양처럼 되겠지요? 그거를 2개를 만들어. 상갓집 가기 전에 바지나 어디 외투나 이런 주머니에 왼쪽 오른쪽에 1개씩 넣어요. 이거를. 그리고 나오시는 길에 머리 뒤로 이걸 폴록폴록 버리고 오시면 됩니다. 소금을 뿌리고 이걸 소금단지 내놓는 행위와 똑같은 행위입니다. 자, 챕터 2. 나는 요를 만드는 것도 귀찮아요? 그럼 돈을 쓰면 됩니다. 온갖 동전을 모아요.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갑니다. 똑같이 나오는 길에 은근슬쩍 뿌립니다. 뒤로. 그러면은 이거는 사자돈이다. 조상돈이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 너희들 귀신들 떨어져라. 요런 의미입니다. 나 동전 쨍그랑쨍그랑 소리 나서 창피해서 뭐 하겠어요. 가면 1,000원짜리 3장 준비하세요. 오는 길에 뿌립니다. 1,000원짜리 3장. 그리고 절대 그거 1,000원짜리 3장 잃었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동전이나 지폐 절대 주워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돈일 수 있기 때문에. 내 애군의 쌀 사가세요랑 똑같습니다. 사자가 가져가든지 말든지 그건 지들이 알아서 몫이고. 이렇게 하시면 간단한 비방. 자, 챕터 1, 2, 3까지 알려드렸어요. 자, 마지막 4번. 상갓집 갔다 왔을 때 인적이 많은 뭐 가게나 슈퍼 이런 데 있죠. 가가지고 뭘 사 먹고 오세요. 그 집에 돈을 쓰고 오는 겁니다. 사람 많은 데에다 뿌리고 오는 겁니다. 간단하지요? 집에 바로 오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재수가 있을 때는 어디도 들리지 마시고 집으로 바로 오셔야 돼요. 왜 우리 손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 이거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도 항상 내 들어가고 나면 가게 사람 많이 들어와요. 가게 자리 텅텅 비었었는데 내만 들어가면 그 가게 갑자기 바빠져요 하신 분 있죠. 내 재수 그걸로 뺏기는 겁니다. 내가 재수가 많을 때는 무조건 집으로 바로 오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부정이 많을 때 상시적으로 어디 들렸다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집으로 바로 부정을 먹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엔 이런 사태를 막고자 큰 PD님 기억나세요? 새끼줄 쳐야 된다고? 금줄 쳤잖아 옛날에. 그런 게 다 이런 의미다. 우리 집으로 바로 들어오지 마세요. 너희들 들어오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잘 몰라서 가는데 이 상갓집 있잖아요. 왜 옛날에 어디 뭐 초상집 잘못 갔다 오면은 눈이 멀었다 아니면 돌아가셨다 급사로 가셨다 이런 소리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것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많이 드나드는 공간이 포함되는 거예요. 경조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결혼식도 그렇습니다. 내가 운이 안 좋으면 결혼식이나 이런 경사가 낸 잔치집에 갔다 와도 주당이 들어와요. 땅이 뭐예요? 어떤 운으로 인해서 굳이 일어나지도 않아야 되는 일인데도 두드려 맞는 거를 주당 맞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인 행위지. 예를 들어서 이 무속이라는 것도 내가 사이비처럼 믿으란 소리는 아니에요. 안 믿을 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는 영적인 행위잖아. 영적인 행위는 영적으로밖에 해결 못 해요.
선택지가 없어. 이미 벌어난 일들인 거잖아. 이미 내가 느끼는 결과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무속집을 찾아가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초상집에 초상이 났는데 이걸 갈까 말까는 인간의 선택이야. 근데 이걸 갔다 와가지고 나서 일어난 일에 대한 거는 무속을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까릿? 네. 그럴 경우에는 비방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무속인을 찾아가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제 우리 손님들이 예의가 있다 하면 초상이 얼마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속인 선생님을 찾아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건 예의입니다. 왜냐면 우리 초상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임산부 찾아가지 않잖아. 근데 내가 너무 안 좋다. 너무 미친 듯이 막 숨 막히고 힘든 것 같다. 그러면 꼭 무속인 선생님한테 의뢰를 하고 가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올바른 소문단지에 대한 비방과 상갓집에 갔다 왔을 때의 비방을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비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신비만신이었습니다. 대구의 천상신궁 신비만신 레고